철창, 구병모 저작을 문학동네 2025년 9월 17일. 책 소개. 상처는 사랑의 누룩이다. 오늘의 작가상 김유정 문학상, 김연문학회 수상작가 구병모 신작 장편소설. 상처를 통해 타인을 읽는 한 여인, 그리고 타인이라는 영원한 텍스트. 더 이상의 수식이 필요치 않은 작가, 그 이름이 하나의 브랜드가 된 구병모의 신작 장편소설 절창이 문학동네에서 출간되었다. 장편소설 파과로 단단한 서사 장악력을, 내 이웃의 식탁으로 시대를 감지하는 예리한 시선을, 상하의 문으로로 심원한 문학적 상상력을, 소설집 단 하나의 문장과 있을 법한 모든 것으로 한계없는 사유의 스펙트럼을 증명해온 구병모. 전 세계 10여 개국에 번역 출간되고 뉴욕타임스 선정, 주목할 만한 책 100선에 선정되었으며 영화화되어 수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은 베스트셀러와 한국 문학의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는 실험, 정신을 가장 주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김연문학회를 동시에 보유한 그는 이른바 문단과 대중 양쪽에서 열렬하고 공고한 지지를 받는 독특한 위치에 자리한 작가라 할 수 있다. 그런 그의 신작 장편소설 절창은 누구보다 드넓은 문학적 영토를 지닌 구병모의 그 어떤 작품을 좋아하는 독자라도 만족시킬 작품이라 할 만하다. 제목인 절창시의 초항은 배인 상처라는 뜻으로 상처에 접촉하는 것으로 상대의 마음을 읽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언어로 쉽사리 정해 내릴 수 없는 기이한 사랑 이야기이기도 한 이 소설은 오독을 전제하지 않고는 읽을 수 없는 타인이라는 영원한 텍스트를 독해하고자 하는 행위, 그리고 그 행위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에 대한 깊은 성찰로 나아간다. 목차, 절창9, 인용구절 출전 347. 책 속으로 깊은 물 밑에 자리한 상대의 생각을 읽는 일은 그 마음의 복잡성과 가변성으로 인해 대체로 오답을 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모두 오답인 동시에 정답일 수 있다는 마음의 속성을 전제로 시작해야 합니다. 15쪽. 이런 당연한 얘기를 해야 하나요? 당연한 게 뭔데요? 당신의 세상에서, 일반의 상식에서, 사회적 합의라는 선에서. 그러게요. 무슨 당연함일까요?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자기가 응시하고 통과해온 것들 안에서 작동할 텐데요. 이 집 안의 세부가 그동안 내가 견지해온 상식의 껍질을 박피하는 것을 느끼며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53쪽. 구체적이고 선명한 단어나 문장이 한숨에 섞여 공기 중에 응결된 것 같기도 했고, 서로 맥락이 닿지 않는 이미지들이 팽창하면서 이 세상에 더는 존재하지 않는 종교의 복음을 전하는 느낌도 들었어. 소리와 냄새를 포집하는 세포들이 들고 일어나는 느낌. 맞닿은 상대의 과거인지 상상인지 모를 것들이 무작위로 상처를 통해 내온 감각기관을 빌려다가 자기 존재를 시위하는 90쪽. 한 권의 책을 펼칠 때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면 세상의 코어를 이루는 것이 반드시 희망 내지 사랑만은 아니며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인간들과 혹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나 자신과 필연적으로 상종하거나 공존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자 태초부터 운명지어진 비극이라는 사실이지. 그리고 그 비극을 견디는 게 인생의 거의 전부야. 302쪽. 그러나 당신들도 일하다 보면 알고 계실 텐데요. 끔찍한 무언가가 세상에 드러나려면 지옥과 밤의 도움을 얻어야 한다는 거려. 323쪽. 상처 없는 관계라는 게 일찍이 존재나 하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다. 상처는 사랑의 누룩이며 이제 나는 상처를 원경으로 삼지 않은 사랑이라는 걸 더는 알지 못하게 되었다. 상처는 필연이고 용서는 선택이지만 어쩌면 상처를 가만히 들여다봄으로 인해, 상처를 만짐으로 인해 상처를 통해서만 다가갈 수 있는 대상이 세상에는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344쪽.
출판사 서평. 그 애는 나의 질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지극한,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부모의 생사를 알지 못한 채 보육원에서 자란 한 소녀. 그녀는 어느 날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타인의 상처에 손을 대면 그의 생각을 말 그대로 읽을 수 있다는 것. 그녀는 어린 시절 사고로 다친 친구의 출혈을 멈추기 위해 상처를 손바닥으로 눌렀을 때 자신의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언어의 홍수를 통해 그러한 능력을 어렴풋이 자각하지만 그것을 이용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성장한다. 한편 우연히 그녀의 능력을 알게 된 사업가 문호원은 그 능력을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오원은 보육원을 나온 뒤 고단한 삶을 이어가다 도움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찾아온 그녀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고 새로운 옷과 새로운 삶을 준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그녀를 숨길 거대한 저택을 짓는다. 그녀는 자신을 이용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잔인한 행동을 서슴지 않으면서도 그녀 평생의 삶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호의와 배려를 보여주는 그에게 미묘한 감정을 갖게 된다. 그가 그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그가 그녀에게 깊은 배신감을 안겨준 그 일 이후 그녀는 그에 대한 마음을 닫아 걸고 오원은 자신을 고스란히 이해시키기 위해 그녀가 능력으로 자신을 읽어주길 바라지만 그녀는 강렬한 증오를 담아 이렇게 대답할 뿐이다.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죽어버릴 때까지 필요하다면 세상 모든 인간을 읽어줄 수도 있어. 하지만 당신만은 절대로 안 읽어.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등장한 입주, 독서 교사. 이 이야기의 화자이기도 한 그녀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아가씨와 그녀를 자신의 지극한 질문으로 여기는 오원의 관계를 의구심과 호기심을 품은 채 지켜본다. 비극보다는 희극이 좋아? 뭐든 상관없지 않나요? 어차피 다 거짓말이니까. 접촉을 통해 타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신비로운 능력을 지닌 여자.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 자신을 읽히고자 하는 남자. 미스터리 혹은 기이한 로맨스의 외피를 두른 절창의 이야기를 홀린 듯 따라가다 보면 이것이 결국 읽기라는 행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타인이라는 텍스트를 읽는 일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죽는 순간까지 행하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그 행위는 필연적으로 왜곡을 발생시킨다. 오독을 전제하지 않고는 결코 타인을 읽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읽기의 본질적 아이러니라면 혹시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정말 없을까? 누군가가 그러한 읽기의 장벽을 무아우화시키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면 그 어떤 오해도 없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 절창은 독자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타인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읽어내고자 하는 마음, 상대에게 어떠한 왜곡도 없이 읽히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니 이 소설을 지극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 말해볼 수도 있으리라.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화자, 나인 독서, 교사의 진술과 시점에 의지해서만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 이야기조차 필연적인 왜곡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일례로 화자는 아가씨가 오원에게 찾아가기 전까지 처해 있던 상황을 두 가지 버전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는다. 어느 쪽의 이야기가 더 그럴듯하고 그들에게 어울립니까? 결국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진실을 추측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이 소설에 왜곡을 포함해 읽기라는 또 하나의 겹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이야기의 숙명이라고 작가는 말하는 듯하다.